와인잔 위의 달빛, 황혼 로맨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행복을 드리며 가슴속이 뻥 뚫리는 현시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 공기가 유난히 뜨거웠던 날이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갔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식탁 위에 와인잔 2개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산 크리스탈 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장식장에 있다가 오늘 아침 문득 꺼내놓은 것이었다. 왜 꺼냈을까? 나도 모르겠다. 단지 오늘따라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 거실 창문을 열자 5월의 밤바람이 들어왔다. 축축하면서도 따뜻한 공기.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지는 바람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56세.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다. 아니, 오히려 요즘 들어 더 간절해진 것 같았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언가를 갈구하는 눈빛. 그때 문득 옆집 정우 씨가 떠올랐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평소처럼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무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은주야.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을 열자 정우 씨가 서 있었다. 은주 씨, 깨웠나요? 그의 셔츠 단추는 맨 위 하나가 풀려 있었고 손에는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레드 와인. 라벨을 보니 프랑스산이었다. 아내가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혼자 마시다 보니 은주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왜 나를? 하고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다. 남편분은요? 출장 가셨다고 들었어요. 어제 주차장에서 차가 없길래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남편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까지. 들어오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단순한 와인 한 잔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무겁고 더 뜨거워졌다. 신발은 벗으실래요? 네. 그가 신발을 벗을 때 나는 그의 발목을 보았다. 양말 위로 드러난 피부, 생각보다 탄탄한 종아리. 그런 걸 의식한 나 자신이 낯설었다. 어디 앉을까요? 소파에 앉으세요. 식탁이 아니라 소파. 더 가까운 거리. 더 편안한 자세. 더 위험한 선택.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가 와인을 오픈할 때 코르크가 빠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인데
오늘따라 선명하게 들렸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다. 크리스탈 잔 속에서 와인이 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이 잔 예쁘네요. 결혼 20주년 때 받은 건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요? 아까워서요. 특별한 날에 쓰려고.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그의 질문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와인을 입에 댔다.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맛.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열기가 퍼졌다. 은주 씨는 외롭지 않아요? 그의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방어할 틈도 주지 않는 질문. 왜 그렇게 물어요? 눈빛이 허기진 사람처럼 보여서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읽어낸 적이 없었다. 남편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모두가 나를 잘 사는 사람으로만 봤다. 정우 씨는요? 왜 혼자 밤늦게 남의 집에 와인을 들고 오세요? 저도 오래전부터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다. 0.5초였지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뭘 굶주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누군가 내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누군가 나를 남자로 봐주는 것.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젖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돌리지 못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오늘 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을 듯 빨리 뛰었다. 전부터 기회를 노렸어요. 은주 씨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을, 그리고 제 아내가 없는 날을. 왜요? 당신이 궁금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두 번째 잔이 비워질 무렵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소파 쿠션에 몸을 기대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망설임과 욕망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은주 씨, 처음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서? 아니요.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이사 오던 날 은주 씨가 택배를 받고 있었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머리는 묶었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다른 아줌마들처럼 삶에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12년 전이요. 12년. 그는 12년 동안 나를 봐왔다는 것이다.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오래, 그렇게 깊이 봐왔다는 사실이. 아내는 저를 이제 남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월급 가져다 주는 ATM처럼 대하죠. 은주 씨 남편도 그런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었다. 은주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낮고 거칠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를 풀어내는 듯한.
전 당신이 매일 아침 몇 시에 나가는지 알아요.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도 알아요. 머리를 묶을 때와 풀 때 어떤 기분인지도 짐작해요. 정우 씨,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죠. 하지만 오늘 아니면 영영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소파 등받이로 움직였다. 내 어깨에서 불과 5cm 떨어진 곳.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시계는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있었다. 취기가 살짝 올라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은주 씨, 솔직히 결혼 생활 행복해요? 보통이죠. 보통이라는 게 뭐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요. 좋지도 않다는 거네요. 그의 지적이 날카로웠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당신을 보지 않죠. 당신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향수를 뿌리든, 어떤 표정을 짓든 신경 쓰지 않죠. 언제부터 당신을 아내로만 보고 여자로는 안 본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남편으로만 봐요. 돈 버는 기계, 집 고치는 기계. 하지만 가끔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내 손등 위에 살짝 닿았다. 우연인 척 하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접촉.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은주 씨, 당신은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뭐요? 이런 감정.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싶은 욕망.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욕망인지 알 수 없었다. 저는요, 아마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가 고백하듯 말했다. 아내가 둘째 낳고 나서부터 저를 안 봐요. 섹스도 의무처럼 해요. 아니, 요즘은 그것조차 안 해요. 너무 피곤하대요. 그런데 은주 씨, 저 미치겠어요. 당신이 계단 올라갈 때, 당신이 차에 탈 때, 당신이 머리 넘길 때,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어요. 56살 먹은 남자가 20대처럼. 그의 고백은 절실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정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가 몸을 기울였다. 내 얼굴과 그의 얼굴 사이. 이제 10cm도 남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와인 향기와 그의 채취가 섞여 들어왔다. 은주 씨나 지금 당장 당신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끝내면 안 되는 문장이었다. 나도 숨을 참았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조금만 더 기울이면. 하지만 안 할 거예요. 그가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왜요? 내가 물었다. 나도 모르게. 당신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뺨을 감쌌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손길. 남편의 손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 남편의 손은 차갑고 무심했지만
그의 손은 뜨겁고 간절했다. 은주 씨,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뭔데요? 당신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 단 10초만요. 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 코, 입술, 턱선, 귓불까지. 마치 평생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아름다워요.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름도, 기미도 전부 당신이 살아온 증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볼을 쓰다듬었다. 너무 부드러운 움직임이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은주 씨, 거부하세요. 제발 거부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이제 코끝이 닿을 듯한 거리. 우리 입술은 일시의 앞까지 다가왔다. 서로의 입김이 뒤섞이고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뛰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내 입술도 떨렸다.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릿속으론 그렇게 외치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뒤로 빼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황급히.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다른 집 차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우리를 현실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죄송해요. 그가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가 선을 넘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은주 씨, 저 이제 가볼게요. 더 있으면 정말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이 떨려 제대로 신지 못했다. 정우 씨, 내가 그를 불렀다. 네,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요? 저를 봐줘서요. 진짜 저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주 씨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은주 씨, 만약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내 입술은 아직도 그의 숨결을 기억하고 있었다. 닿지 않은 입맞춤, 끝나지 않은 문장, 건너지 못한 경계. 식탁 위에는 빈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남아 있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내 잔, 깨끗한 그의 잔. 나는 그의 잔을 들어 입에 댔다. 그가 입을 댄 자리에 내 입술을 겹쳤다. 간접 키스. 어린 시절에나 설레던 단어가 이 나이에 다시 의미를 가졌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출장 잘 끝났어. 내일 돌아가. 그 한 줄의 문자에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설게 느껴졌다. 얼굴에 어제의 흔적은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잃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되찾은 듯한 눈빛. 나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은주야, 이제는 너 자신에게도 조금은 친절해지자.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정우 씨를 피했다. 아침에 나갈 때도 그가 나올까봐 시간을 조정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그의 층을 지나칠 때면 숨을 참았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선을 더 깊이 맞췄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날 일은 그가 먼저 꺼냈다. 기억해요. 후회해요? 아니요. 당신은? 아니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를 향해 뻗쳐지려다 멈춘 그 손. 은주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당신 생각이 나는 걸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집에 오면, 밤에 잠들기 전에 계속. 저도요. 내가 고백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 넣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그날 밤이 생각나요. 은주 씨,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죠. 각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만약은 없어요, 정우 씨. 우리에겐 현실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표정. 그래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저도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해야죠. 남편이 돌아온 날, 나는 저녁을 정성껏 차렸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깍두기.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 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요.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기뻐하며 밥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뿐이겠지.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았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뻐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게 몇 년 만인지. 나이 들어가는데 무슨 예뻐요. 아니야. 진짜 예뻐. 뭔가 빛이 나. 남편은 몰랐다. 그 빛이 어디서 온 건지.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나와 정우 씨는 가끔 마주쳤지만 더 이상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짧은 인사, 미소,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리. 하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눈은 잠깐씩 내게로 향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편과 산책할 때도 혹시 정우 씨가 보이지 않을까 두리번거렸다. 어느 날 단지 안벤치에서 그를 봤다.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바라만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우리는 20m 거리에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 모든 말이 들어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힘들어요. 나도요. 하지만 참아야죠. 그래야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전해졌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출장을 갔다. 나는 혼자 그날의 와인잔을 꺼냈다. 크리스탈 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잔. 와인은 없었다. 대신 물을 따랐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잔 위에 부서졌다. 나는 잔을 들고 혼자 건배했다. 정우 씨,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와인처럼 달콤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문을 열자 정우 씨가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은주 씨, 어떻게? 남편분 출장 간 거 알아요. 차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당신이 혼자 있는데. 들어오세요. 같은 대사, 같은 상황.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두 번째 밤,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와인이 없었다. 취기의 핑계도 없었다. 은주 씨, 저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매일 당신 생각을 해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아내 옆에 누워 있을 때도. 그만해요. 그런 말하면,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은주 씨, 나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 당신을 원해요. 하루 종일 매일 미치도록. 정우 씨,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평화를.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같아요. 당신을 보고 싶으면서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서도 들으면 무너질 것 같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다. 은주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우리 선을 넘지 말아요. 끝까지. 왜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뭘 하죠? 이렇게 만나서 그냥 있어요. 함께. 이렇게만. 그날부터 우리만의 규칙이 생겼다. 남편이 출장 갈 때, 그의 아내가 여행 갈 때, 우리는 만났다. 하지만 절대 키스하지 않았다. 절대 옷을 벗지 않았다. 절대 침대에 가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했다.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영화를 봤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은 채. 그는 내게 책을 읽어줬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에게 피아노를 쳐줬다.
어릴 적 배웠던 쇼팽.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파스타를 만들고 샐러드를 만들고 함께 먹었다. 그리고 매번 밤 12시가 되면 그는 돌아갔다. 신데렐라처럼요. 그가 농담했다. 왕자님 역할이 힘드시죠? 아니요. 이게 제일 행복한 역할이에요. 위기의 순간. 하지만 어느 날 거의 무너질 뻔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은주 씨, 네. 지금 당장 당신을 안고 싶어요. 하지만 안 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만약 제가 먼저 그러면요? 그 말에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다. 숨소리, 체온, 떨림.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은주 씨 당신 향기. 정우 씨. 우리 입술이 다시 1cm 앞까지 다가왔다. 이번엔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다. 은주 씨, 나 진짜로. 바로 그때 전기가 들어왔다. 환한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다. 서로를 보며 웃었다. 위험했다는 웃음. 신호인가 봐요. 내가 말했다. 그런가 봐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아내의 직감.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다. 여보, 요즘 정훈의 아내가 이상하대. 왜요? 정우 씨가 최근에 달라졌다나 뭐라나. 자꾸 핸드폰 보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 하고.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래요? 응.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한대. 웃기지? 웃기지 않았다. 전혀. 그날 밤 정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부인이 눈치챈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다. 알아요. 오늘 심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부인은 모를 거예요. 누군지.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 포기는 못해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몇 달이 흘렀다. 정우 씨의 아내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정서적 불륜. 그게 더 깊은 배신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정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다. 은주 씨, 우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뭐요?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함께 할 건지.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아이들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반쪽짜리로 사는 것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그날 우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만났다. 은주 씨, 오늘은 뭐든 물어보고 싶어요. 뭐든지요? 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처음 나를 봤을 때 어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내 옆집에 산다니. 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전부요. 목소리, 눈빛, 손, 걸음걸이, 심지어 당신이 화낼 때도 예뻤어요.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당신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새벽 4시가 됐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어요. 더 있으면 진짜로 못 떠날 것 같아요. 그가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현관문 앞에서 우리는 마주섰다. 은주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뭔데요? 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안았다. 온 힘을 다해. 나도 그를 안았다. 평생 기억하겠다는 듯이. 우리는 5분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사랑해요, 은주 씨. 저도요. 그것이 우리가 나눈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에필로그. 와인잔 위에 달빛. 그 후로 1년이 흘렀다. 정우 씨네 가족은 이사를 갔다. 아내의 직장 때문이라고 했다. 이사 가던 날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었다. 잊지 않을게요. 나도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지금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의 와인잔이 놓여 있다. 여전히 2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잔 위에 부서진다. 나는 빈 잔을 들어 올린다. 마치 누군가와 건배하듯. 정우 씨,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 달빛이 더 밝아졌다. 그날 밤의 온기가, 그날 밤의 떨림이, 그날 밤의 고백이 여전히 이 잔 안에 남아있다. 우리는 키스하지 않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사랑보다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56년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사랑이었다. 나는 잔을 입술에 댄다. 달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그리고 생각한다. 사랑은 가지지 못해도 사랑한 기억은 영원히 내 것이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로 가장 뜨겁게 사랑했다. 후일담. 5년 후. 5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나는 이제 둘만 남았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어디로요? 프랑스.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 생산지로. 나는 놀라서 남편을 봤다. 갑자기 왜요?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너무 당신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
당신을. 나는 눈물이 났다. 정우 씨,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깨워줬고, 내가 달라졌고, 그래서 남편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가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셨다. 달빛이 잔 위에 부서질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정우 씨의 목소리가, 손길이, 눈빛이.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고, 나를 성장시킨 사랑이었으며,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여보, 뭐 생각해? 남편이 물었다. 당신 생각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은 정말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달빛이 와인잔 위에서 춤을 췄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랑은 여러 형태로 온다는 것을. 때로는 격정으로, 때로는 평온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모두가 의미 있고 모두가 진짜라는 것을. 나는 미소 지으며 와인을 마셨다. 달빛처럼 부드럽고 추억처럼 달콤한 그 맛. 모든 사랑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완성시킨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올릴게요.